45번. 상류층에 우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상류층의 우리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어차피 계속 공부해 나갈 거니까, 자, 행성의 기호로 보게 되면, 옆에 보게 되면 황소 자리에 금성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황소 자리에 금성은 무슨 뜻입니까? 나오게 되면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 자, 그리고 뭡니까? 아름다움과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편안한 것, 미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자, 고개 반 정도 신불론 카드 안에 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천칭자리 기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천칭의 금성. 자, 금성 두 개가 나와 있죠. 금성. 자, 금성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금성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금성이라는 천칭의 금성인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녀가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칭은 남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움과 관련된, 그리고 조금 더 뭡니까? 요 황소 자리보다는 훨씬 더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더 강한 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천칭 자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류층에 우리는 보세요. 구속하는 관계, 소유로서의 파트너, 질투, 파트너 매수, 헌신. 자, 그래서 강한 애착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이야, 이 카드는. 자, 그래서 보세요. 사고, 팔고, 당신의 연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씁쓸한 모습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소유와 질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소유주의든 소유물이든 상관없이 갇혀 있습니다. 나는 누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당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동적으로 변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황금빛 세상 속의 죄수입니다. 당신은 보호받기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적인 관계입니다. 물질적인 관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관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문제의 원인은 자, 원인이기 때문에 은근히 현실적인 어떤 모습, 보여지는 모습, 그 다음에 금전적인 모습, 돈을 따지는 모습,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신경을 많이 쓴다. 그게 문제의 원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 김성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이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그거예요. 원인이에요. 원인. 문제의 원인이 되게 되고. 자, 문제 해결 방안은 집에 좀 쉬세요. 병든왕이 돼 있잖아. 자, 그러니까 자, 병든왕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현쌤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오늘의 에너지가 내가 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포장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좀 화려하고 멋진 또 안정된 돈과 관계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문제적인 원인이다 이거야. 자, 문제 해결 방법은 뭡니까? 자, 조금 물러나서, 자, 이게 지금 27번이죠. 27번 한번 보세요. 해결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해결 방안은 병든왕이죠.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사자와 태양이 있죠. 자, 그러면 왕을 상징하는 권위, 정체성, 밝음, 그리고 뭔가 명분,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가, 수성의 처녀자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수성의 처녀자리는 봉사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고 상당히 분석적이고, 자,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는 것이 처녀자리 성향이 되게 되죠. 자, 그러므로 해서 여기가 왕이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옷을 딱 벗어놓고, 자, 퇴임한 게 아니죠. 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환자, 일상 속의 무미건조한, 소모, 그리고 병으로 도피하다, 그리고 인내, 이렇게 되죠. 자, 문제 해결, 이럴 때는 또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갑니다. 읽을 때. 자, 그러면 자아를 위해서 일상적인 삶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의 하루하루는 늘 같은 회색과 무색뿐이다. 당신이 부러지지 않는 고무줄 같은 적응력이 필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자, 여기서 주제는 장기적이다. 자, 그래서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래 노력하고 기다려야 한다. 힘들지만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져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카드 그대로 모습도 사실 여러분 좀 일진에서는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빨리 나아가려 하지 말고 천천히 뭔가 내실을 기하면서 나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왕이므로 자격을 갖춘 왕이므로 천천히 내실 있게 준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조금 쉬어라. 집에 가서. 자, 처녀 자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쉬어야 될 공간. 그래서 이 왕도 지금 방이라는 공간 안에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처녀 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놀랬죠. 너무 이상한 카드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 카드는 그래도 좀 나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결과는 계속 평화롭죠. 왜냐면 이게 48번 카드 한번 48번을 한번 보세요. 48번은 뭐가 되냐면 창조에 대한 책임. 그래서 네가 벌려놓은 일이 네가 다 책임지라. 예, 알겠습니다. 이거야. 네가 벌려놓은 일은 네가 다 책임져라. 요게 창조에 대한 책임이잖아. 그죠? 아이들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공부한 거, 그다음 내가 하고자 했던 거, 우리 집, 자,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창조해낸 물건들이죠. 자, 그러니까 자식부터 집 모든 부분까지 그거는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 자, 내가 당연히 뭔가 책임을 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게 또 보세요. 황소 자리에 금성이 나왔고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는 거고, 그게 염소 자리에 토성이 나왔으므로 좀 장기적인 어떤 면에서 봉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세계에 대한 책임, 창조와 자연, 보살핌과 관심, 사용권, 그리고 의지하려는 자와 약한 자를 돌봄. 그래서 결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아시시 성의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당신은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고서 세상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일부를 깨웁니다. 당신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책임진 것과 결과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결과가 있는 하루가 됩니다. 좀 쉬고 하면 좋습니다. 오늘 근데 금성이 많이 나왔어요. 금성이 좀 두 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 거죠. 현실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 김성현 쌤은 지금 여기다가 한 줄 평 해가지고 문제 결과 밑에다가 한 줄 평. 오늘은 이 카드가 나와서 나 이러했다. 간단히 적으세요. 왜냐하면 내 사생활 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근데 뭐 사생활 모여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공유함으로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글적기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기 이 카드를 바라보는 한 줄 평을 밑에다 적으십시오. 자, 그럼 읽어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김성현 쌤은 지금 제목만 적었는데 그 안에 키워드를 추출해서 한 두 줄 정도는 적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공부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못한 사람 없죠? 이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들어오신 분 계신데 또 다 신청한 분 계시네요. 잠시만요.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지난번에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사항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천원짜리 수성 조합까지 했었죠. 조합까지 해가지고 너무 카드들이 너무 책임과 의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엄청 좀 놀래는 어떤 카드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금성 카드가 나왔습니다. 천칭자리 금성 카드. 자, 천칭자리 금성 카드는 전부 다 제가 천칭자리는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남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남녀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요 64번 요 카드는 64번 카드는 저번에 우리 뭡니까? 신 앞에 조용히 하세요 카드가 있잖아. 쌍둥이 자리에 57번 카드 침묵이죠. 그래서 57번 카드는 신 앞에 침묵. 그래서 비밀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64번 카드는 뭔가 이끌림이죠. 그죠? 이끌림인데 어떤 이끌림이겠습니까? 안 좋은 이끌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64번 카드 한번 보세요. 64번 카드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남녀 관계에서 의외로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묶여서 그러니까 뒤에 동굴 속에 뭔가 바위가 모습이 있게 되고 남녀가 저거가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수갑을 차고 묶여 있는 듯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금성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정갈 자리에 명왕성이 같이 묶여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므로 해서 뭐다 의무적인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중독된 듯 비니니까 비니에다가 약간 또 가스라이팅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관계가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재앙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천칭자리의 관계성과 정괄자리의 약간 중독적이고 그런 성향이 같이 모여서 64번 카드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65번 카드는 믿음이죠. 믿음. 자, 믿음인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자, 천칭자리와 사수자리를 상징하면서 뭐 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자, 결혼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 카드는. 그래서 뒷모습을 보이면서 저기 신전을 향해서 자, 가고 있는데, 그죠? 자, 가고 있는데, 자, 남자는 그대로 꿋꿋이 가려는 모습에 이상하게 여자가 남자 쪽으로 쳐다보고 있죠. 얼굴을 돌려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발은 어떻게 한다? 약간 발 모양도 좀 틀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피부과도 되겠죠. 마음에 따라서. 자, 눈치 보다가 피부과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내가 너를 믿어도 되겠니? 이거야. 내가 너를 믿고 지금 저 신전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죠. 정식적으로 뭐 프로포즈를 하고 뭔가 결혼할 때 또 우리가 또 바람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혼이라고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는데 어쨌든 정식적인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정말 이런 마음이 들죠. 너를 믿어도 되겠니? 고생 안 시킬게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60도이기 때문에 카드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여자 안에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은 미망인이죠. 미망인. 자, 그래서 여자가 상복 입은 모습으로 해서 자, 천칭자리에서 유일하게 여자 혼자 앉아있죠.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상복을 입고 있는 모양이죠. 자, 그런데 이 여자의 가슴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빨간 하트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어떤 사랑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로 뭡니까? 망연자실이죠. 망연자실. 그래서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자기 근거지가 다 무너졌잖아요. 만약에 이 여자가 집 안에서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집 밖에서 자기 근거지는 다 무너졌고 이렇게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죠? 돌아갈 수 없음. 그래서 그냥 관계가 부서졌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요 66번 카드 슬픔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꿋꿋이 나아가야 되는 어떤 여성의 모습. 자, 이 카드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상처를 받게 돼요.
누구한테든 사랑하는 누구한테든 그게 굳이 뭐 남자다 남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실망하고 시리에 빠질 때 이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카드는 이별이죠. 자, 이별인데 여자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여자는 좋아. 아이고 자유롭다. 진짜지? 아이고 자유롭다. 자, 그렇게 하죠. 자, 밑에서 남자를 말하니까 니 어디 가서 나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새끼야 나는 간다 이거잖아 지금. 자, 그래서 누군가를 두고 떠나는 이별이죠, 이별. 자, 그런데 여자의 옷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 광대복장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물병자리에 광대복장을 하고 새를 타고 자유로움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뭉게뭉게 구름이 뭉게뭉게 있죠. 그리고 뭉게뭉게 구름은 대체적으로 공기의 상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물병자리의 상징이 되고 남자는 지금 작게 묘사가 돼 있고 땅에 있기도 돼 금성이죠. 내가 제공해주는 여기를 버리고 니는 왜 떠나노 이거죠. 그죠? 저 옆에 보면 성이 있잖아. 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제공해주는 물질적인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천칭자리의 금성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이는 쇼윈도 그게 좀 뭐 지위 같은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여자는 자 신발도 안 신고 지금 엄청 자유롭게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나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통장은 가지고 떠난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별, 남녀 사이에 버리고 이별하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이별을 상징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천칭 자리의 금성과 물고기 자리에 천왕성이 되게 되는데, 태왕성이 되게 되는데, 왠지 서로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워하는 모습이죠. 떠나도만은 지금 이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둘 다 복장해 보세요. 이게 왕의 두 자녀거든요. 왕의 두 자녀 해가지고 한쪽은 남자가 되게 되고 저쪽은 전부 다 어쨌든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 쌍이었는데 우리는 원래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원래 뭐 예전에는 뭐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 카드는.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물고기 자리의 모습이죠. 자, 생각입니다. 생각, 상상, 생각. 그래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어떤 뭔가 추억, 상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왕의 두 자녀 카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이일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68번 카드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64번부터 68번까지는 모두 5장이다. 카드의 그림을 보면 왼쪽 상단과 하단에 전칭자리와 지배성이 금성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은 또 다른 별자리와 그 별자리의 지배성이 순서대로 흘러간다. 단 중복된 별자리는 없다. 그래서 하나씩 자꾸 줄어듭니다. 천칭자리의 조합 카드는 천칭자리의 금성의 속성이 나머지 5개의 별자리의 속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페리소나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5장의 카드에 드러난 페리소나 모두 천칭자리가 지진 배우자 혹은 파트너 그리고 금성자리의 물질력 그리고 아름다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를 딱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카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이게 이런 카드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는 연습, 계속 분리해서 보는 연습. 이걸 해서 이거 두 개가 만나서 이런 내용이 되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긍정의 작용, 부정의 작용 이게 이제 각도에 의해서 나중에 좀 많이 정립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정과
정갈 자리에 명왕성 카드의 조합. 자, 이게 중독성이죠. 자, 중독성. 그리고 자, 약간의 심적인 중독성 막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정갈 자리의 명왕성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광신도가 나왔죠. 뭔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육망성이라는 거는 하늘로 보게 되는 별자리죠. 육망성은 이렇게 오각형 중에 못 그리면 다시 제가 이제 좀 잘 그리게 됐어요. 옛날에 잘 못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이제 영적인 별이거든요. 오각형은 자, 영적인 별인데 요게 거꾸로 내려오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으면 잘 못 그립니다. 삼각기 거꾸로. 그거 틀려. 이게 오각이잖아. 삼각형은 한 6개. 이렇게 하면 6개. 이건 육각형. 틀려. 이건 오각별. 이건 오각별. 이게 오각별 영적인 별이라고 합니다. 육각별은 사람의 별. 육각별은 그 다음에 타로에 나오는 게 팔각별이 또 있죠. 우리 지금 팔각별 나치판별 어디에 나옵니까? 17번에 나오죠. 17번. 레이저 17번 카드에는 팔각별이 나옵니다. 가장 현실적인 별이죠. 팔각별은. 그래서 별에 따라서 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틀립니다. 오각별은 영적인 별, 육각별은 인간의 별, 그 다음에 팔각별, 현실의 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에 그 달고 있는 별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틀리죠. 그리고 우리 그 펜타클에 전부 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방진입니다. 마방진. 마방진이라는 게 뭐냐면 서양에서는 무녀들이 서양 무녀는 마녀잖아. 마녀들이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마방진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 중간에 딱 앉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침범하지 못한 동그라미는 우리가 뭘 많이 뿌리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상당히 영적인 별로 가져가요. 요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펜타클로 유니버셜 웨이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가 영지주의를 굉장히 기본으로 하고 있죠. 영지주의입니다. 기독교 영지주의.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주신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는 거의 그거 했잖아요. 뭡니까? 맥락이 끊어졌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요즘에 이제 또 조금 뭐가 오컬트 이런 게 부활되면서 굉장히 많이 부활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런 공부를 하고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거꾸로 돼 있고 그죠? 자 거꾸로 되어 있죠. 거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십자가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못된 어떤 뭔가 의식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는 신이다. 그런 영화 보면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이게 파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여기 어쨌든 뭐 자꾸 모이는 것은 뭔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자 이런 에너지처럼 그 뭔가 우리가 잘못돼서 얘기를 하면 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그게 요새가 정치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좀 많이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치에 대해서 막 헐뜯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말도 못 합니다.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하기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아예 입에도 안 났습니다. 제가 생각이 완전 틀리더라고. 입을 다물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의 어떤 신념에 그리고 뭔가 신념이라 추구하는 바 철학적인 거, 그다음에 종교적인 거 거기에 다 같이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 요 지금 광신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또 긍정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부정으로 작용할 때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 자 두 번째 카드는 지금 정갈 자리에 명왕성에다가 뭡니까 염소 자리에 토성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 미리 좌절한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의 모양은 미리 좌절한 거잖아요. 미리 좌절하고 지금 밖에 뭐가 보입니까? 저 불빛이 보이고 저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위가 돼가고 있잖아. 그죠? 지금 모습이 바위가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가
다리가 바위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 고민에 의해서 너무 과다한 고민에 의해서 다리가 바위가 돼가고 있고 저 밖에는 지금 불이 있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지금 동굴에 있는 자, 카드를 보시게 되면 동굴에 있는 이 옆에 사람들도 어떻게 돼 바위가 무슨 됐어. 된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과도한 걱정과 그러니까 우울이거든. 과도한 걱정과 문제에 대한 미리 걱정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바위 됐다. 지금 바위 됐어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반은 바위 됐거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우울을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우울 요거에 대해서 좀 원인이나 그러면 원인을 떠나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근데 이게 정갈 자리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죠. 꼽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자 원래 토성 염소 자리의 토성은 현실적이면서 부정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분석을 할 때 자 우리는 보면 될 것 같다 이러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체적으로 토성의 어떤 기질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거기에다가 정갈 자리의 어떤 중독성이 같이 포함되면서 더 심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또라이가 되죠. 또라이. 맞잖아.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면 또라이 되잖아.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70번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죽어야겠다. 이게 우울 카드야. 맞잖아. 생각하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끝이냐? 자, 그럼 살아날 수도 없는데 이제 이게 아닌가벼 해가지고 돌릴 수도 없잖아. 죽어보면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모르니. 자, 그래서 죽어보고 나면 끝이잖아. 끝인 줄 아는데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70번 카드입니다. 우울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1번 카드는 정갈 자리에 물병 자리가 같이 들어감으로 해서 물병 자리의 자유로움 그리고 혁신적임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서 불사조.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정갈 자리에 그 어둡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모습의 불사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처봉생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자리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로 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돼야 이게 불사조 카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끝까지 뭐 한다?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 중에는 뭐 안 가는 사람 있고 될 거야 하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다 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카드가 불사조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사조는 또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또 부정성도 있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새로운 쪽으로 나아가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카드는 거짓된 후광. 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다?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존재한다. 내 마음 안에. 자, 그래서 뭐가 정갈 자리도 나오고 물고기 자리도 나오고 정갈 자리에 여기 우리 저 드라큘라 요 모습과 자, 물고기 자리에 뭐 천사의 모습이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진실된 네 얼굴은 뭐냐? 천사의 얼굴이냐? 악마의 얼굴이냐? 자, 그래서 요게 근데 우리는 뭘 다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 다 가지고 있죠. 내 마음 안에 천사와 악마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꺼내서 쓰기에 틀리지. 자, 꺼내서 어느 날 악마를 꺼내기도 하고 천사를 꺼내기도 하는데 악마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많이 나오면 안 되고 자꾸 좀 있으라고 하세요. 몸 안에 있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천사를 될 수 있으면 자,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을 많이 꺼내야 되는 그런 게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드 안에는. 자, 그래서 69번에서 72번까지는 모두 4장이다. 카드의 그림을 보면 왼쪽 상단 하단에 정갈자리 외에 지배성이 영왕성이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 별자리와 그 별자리의 지배성이 순서대로 흘러간다. 단 중복된 별자리는 아까처럼 빼고
정갈 자리의 조합 카드는 정갈 자리 명왕성 속성이 나머지 4개의 별자리 속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페리소나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4장의 카드에 드러난 페리소나가 모두 정갈 자리가 지닌 중독성, 자 혹은 죽음, 그리고 명왕성의 구속 혹은 초월,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 한번 봅시다. 사수 자리의 목성 카드는 종교적인 기운이죠. 종교적인 기운이고, 자, 그 다음에 약간 영적인 기운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수 자리의 염소 자리의 모습으로는 성직자의 모습과 아까 이건 우리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좁혀지지 않는 어떤 종교성, 절대성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보세요. 사냐신이거든요. 양자도약입니다. 양자도약. 자, 그래서 양자도약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자, 어쩌면 자, 지금 사수 자리가 조금 약간 보황보황한 게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그리고 큰 세계를 꿈꾸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문병자리의 자유로움이 합쳐지면서 이게 양자도약이라서 누구는 어떻게 한다? 자, 뭡니까? 여기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 계곡을 뛰어넘을 것이다. 자, 누구는 어떻게 한다? 떨어질 것이다.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발 디딜 데가 없잖아요. 자, 요럴 때 어떻게 한다? 네가 생각한 대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신통력이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뛰어올라라, 시도해봐라, 특이한 시도를 해봐라, 열심히 노력해봐라. 이런 게 전부 다 이 양자도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티아입니다. 비티야. 자, 신녀죠. 자, 신녀인데 보세요. 이 목성과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의 해왕성이 동시에 이 카드 안에서 반반씩 차지하게 되는데 사수 자리는 어떤 겁니까?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자, 요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 신녀는 어떻습니까? 직관력을 이용하죠. 무녀잖아요. 무녀기 때문에 뭡니까? 꿈, 신비, 무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점쟁이, 우리 같은 점쟁이도 되게 되고 자, 그런 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역할이 똑같을까요? 역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로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신녀로서의 모습은 역할은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직관력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제의 어떤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체계를 쓸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이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안에도 지금 다름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다름. 그래서 이 카드가 어쨌든 근데 누가 주인공으로 돼 있냐면 비티야라고 해서 이 신녀가 어떤 주인공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네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틀린데 네 생각대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틀리면 이 지금 보세요. 이 카드는 보면 신녀가 뭘 받고 있습니까? 이거 신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갈 자리에 웅덩이에서 불이 지금 뭔가 훈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훈증이 확 올라오는 상태인데 뭔가 영적인 기운이 올라오는 상태인데 여기 사제는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뭔가 서로 이 사제의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이 비티아를 본다면 네 생각이나 신념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신탁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탁. 신의 어떤 언어나 신이 보여주는 어떤 그 예시, 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카드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에 그래서 읽어보면 자, 사수 자리의 조합 카드는 사수 자리의 목성의 속성이 나머지 세 가지 별자리의 속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페리소나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세 장의 카드에 드러난 페리소나가 모두 사수 자리가 지닌 종교 혹은 절대성과 목성의 원리 혹은
초월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를 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에 토성 카드. 자, 뭔지 어떻게 보입니까?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두 카드 전부 다. 자, 그래서 토성 카드를 다 붙여보면 거의 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염소 자리 토성 카드 조합은 어떻게 돼? 이 피에로가 자유로워야 피에로가 그 안에 들어있죠. 지금 뭔가 공간에 지배를 갖춰서 어떤 공간에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자, 답답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이기도 합니까? 왠지 그 안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죠. 얘가. 자, 그래서 어쨌든 보통 구속되고 구속돼 있어야 해. 시스템 안에 있어야 해. 그대로 뭔가 지키고 있어야 해. 규칙을 준수해야 해. 이런 의미가 76번 이 카드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그냥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난 자꾸만 이 카드를 보게 되면 템들에 따라서는 저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77번 카드는 시간의 신이 모일라입니다. 그래서 모일라이라서 오랜 동안 기다리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운명을 감수하는 운명의 어떤 운명에 순응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이 77번 요게 요 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가 운명에 수용하면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게 되죠. 하지만 어떻다? 빨리 뭔가 변화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명의 여신 카드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 그게 뭡니까? 그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염소 자리와 그리고 거기에 자, 물고기 자리에 해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자 하는 어떤 시각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에 거도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염소 자리 카드의 조합은 염소 자리의 토성이 나머지 두 개의 별자리의 속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페리소나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두 장의 카드에 드러난 페리소나 모두 염소 자리가 지닌 고통과 토성의 구속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 이 카드는 물병 자리의 속성인 물고기 자리 해양성의 속성과 결합하여 하나의 페리소나를 만들어낸다. 이 카드의 페리소나에는 물병 자리가 지닌 보평과 천왕성의 기발함과 혹은 초월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보는 대로 다양한. 그래서 이 78번 있잖아요. 이 카드가 성배 카드는 정말로 내가 독특한 생각 그리고 남들과 좀 다른 생각, 기발하게 생각하는 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거 나올 때 이 카드가 나와요. 이 성배 카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잘 등장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카드의 구성 체계 어떻게 해서 카드가 이루어졌다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